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세로 21대 국회가 아주 파행적인 국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조금, 뭐 우리가 점장이처럼 그런 뭐 예측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망을 한번 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 김수민 선생님 이제 시사평론가시니까는 여기에 지금 21대 국회를 생각해서 여러 그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조금 의견을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제 가장 극악한 사태는 예,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예, 한 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갈 경우에요. 예. 근데 아마 과반을 먹게 되면 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과반이면 150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석 300 중에서 중에서 151석 기준인 151석. 것이죠. 아, 진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유권자 표심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투표율이 아주 낮고. 예. 근데 이제 표심하고 이제 같은 표심에 선거제도를 대입했을 때 그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의 성격이었던 거죠.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위성정당은 그거 다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예. 그 양당만 남았습니다. 같은 표심이라고 쳤을 때는 어, 일당 의석이 올라가고 또 과반 의석이 나오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근데 저는 이 정치권을 바라볼 때에 선악 구도를 어떤 사람은 선이고 어떤 쪽은 악이고 뭐 상대적으로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게 아니라 구도 자체가 선한 구도가 있고 악한 구도가 있거든요. 예, 어느 특정 당이 과반이라는 것은 악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예, 되겠고, 설령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더라도 그걸 기세로 타고 예,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반대쪽은 또 상대쪽이 일당을 먹었다, 과반을 먹었다, 이걸 또 선동을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위주로 다 뭉쳐라. 그렇죠. 다 묻혀라. 이렇게 또 선동을 하면서 예. 한국 사회와 정치의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자기들끼리의 그 저질 싸움판만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특히 이제 한 번 어떤 당이 과반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 다음 국회에서 다른 당이 과반을 가져갈 확률이 동시에 열리는 거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뭐 잘해봐야 그 국민들은 그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더 밉다면 예. 계속해서 권력만 교체하게 되겠죠. 시계추, 셔틀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으로 오히려 선거제도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턴이 시작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 위성 정당들 있잖아요. 저거 선거 끝난 다음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놓고 만든 위성 정당들이 두 개가 있고, 예. 한 가지는 이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발적 위성 정당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예. 3개 정도가 도마에 올라와 있는 거죠. 편의상 해성 정당이라고 부를까요? 별똥별 별똥별. 정당인지. 소행성 네. 정당. 하여튼. 네. 일단은 합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개는 뭐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아예 당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당규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더불어시민당은 당규 자체에 해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기가 막히게 더불어시민당이요. 예, 예. 그것도 좀 아마 이제 그 당규 이런 걸 떠나서도 계획 자체가 하여튼 해체해서 네, 합당하는 걸로.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 출신이 아닌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인사들은 뭐 제명을 시키든지 뭐 하여튼 해산을 하든지 해서 그 당에 돌려보낼 테고, 근데 이거 해산을 안 시킬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예. 비례대표가 골석이 생기면 예, 예. 승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을 해산을 시켜버리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민주당 가기 싫은 사람들은 알아서 또 탈당은 안 됩니다. 탈당하고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예. 출당을 시켜줄 것 같고요. 탈당이 아니라 출당, 그러니까 쫓아내주는 거예요. 제명이죠. 근데 이게 또 법원에서 셀프 제명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예. 그 사람 빼고 나머지들이 표결을 내서 자르는 방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게 뭐 이민재판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가 저 사람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잘라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뚝뚝뚝뚝뚝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한 사람씩 빠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차피 대주주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기들은 민주당과 합당을 할 거예요. 해산이 아니라. 그 합당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가 골석이 생겨도 예. 그 다음 순번이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산이 아니라 합당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한패거리겠죠. 그렇겠죠. 중요한 안건에서는 뭐 같이 표결을 할 것이고. 지금 뭐 돈도 꿔갈 수 있다면서요, 선거판에. 그럴 정도. 네, 뭐 꿔가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의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돈도 빌려줄 수 있는. 지금 우리 그 서비스 플랫폼 정당 하나 만들까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1577 해가지고서 네네. 1577. 그러면 저희가 돈을 꾸게 되지 않을까요? 거대 정당에게. 그러니까 꾸자는 계획입니다, 사실. 아, 꾸자는 예. 계획이. 아, 그렇군요. 예. 어. 하여튼 그런 황당한 그 일들이 줄줄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주 엽기적이고 황당한 그런 방법으로 제명을 하고 자르고 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 근데 그게 뭐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막상 시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렇겠죠.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 민주당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 민주당 아닌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예. 그냥 우리랑 같이 하자. 예. 예. 우리 당 입당해라. 당연히 다 들어오나? 지역구도 나중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뭐 이런 것부터 개파도 시작해서 선택해야 되지 예, 않겠냐? 여러 가지 물밑에서 조잡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연 합당을 서두르는 것이 민주당이나 그쪽이라든지 혹은 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슈킹해오는데 대거 성공했다고 친다면 저 슈킹이 뭐예요? 뽀려온다고 친다면 예. 예, 이들이 그러니까 단독은 아니라도 더불어시민당이랑 열린민주당 합동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협상을 할 때에 당사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전에도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합동으로 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적도 그거 있었잖아요. 재밌네요. 그러면 의회 내 교섭단체가 3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미래 그 통합당 쪽이랑 민주당 쪽이랑 저 새로 네. 생겨난 건데, 이거는 사실 그 초록이 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대1이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민주당 쪽에서. 물론 통합당 측에서도 미래한국당을 원내교섭단체 수준까지 예. 20명 이상 비례대표 당선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죠. 예. 그럼 이제 하기에 따라서는 원내교섭단체가 3개, 4개가 될 수도 4개. 있는데 1대1로 붙는 것보다는 예. 한 명을 더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수준에서 예. 합당을 서두르지 않고 남겨놓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오공 분신술 같이. 그렇죠. 예. 똑같은 사람 하나 집어넣고 야 이거 다른 애야. 예. 2대1이야.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 구성에서부터 예. 그 2명을 점하고 있는 세력이 유리해지는 것이고 예. 지금 당장에 나오는 얘기는 공수처법이 지난 연말에 이제 패스트트랙 통과가 돼서 예. 올해 공수처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야 간의 제일 뜨거운 쟁점의 하나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수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상으로 예. 사실은 공수처 반대론하고 연결이 되는 게 공수처장이라든지 예. 이 인사를 맞습니다. 친여 성향의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 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것 때문에 공수처 반대 여론도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물론 공수처법에는 여야 간의 그 역학 구도를 다 고려해서 야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에 앉기는 좀 힘들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3개인데 예.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당 위성정당, 뭐 통합당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장이라든가 이거 임명할 때도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이죠. 예. 민주당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의석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예. 일단은 원내교섭단체로 따로 바깥에 두고 싶어 할 것이다. 예. 서로 간에. 그리고 그것은 통합당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통합당이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좀 못 미치면은 예. 그 미래통합당 출신인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있죠. 홍준표 예. 전 대표도 그렇고 예.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당선이 되면 예. 미래한국당으로 가 있어라. 우리는 복당시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메꿔줘가지고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경우가 펼쳐질 거다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식의 셈법이 판을 칠 거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일 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걸 텐데, 그러니까 엽기적인 셀프 제명이 벌어진다든가, 그 사태가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아주 예민한 정치 쟁점들, 그러니까 공수처라든가 뭐 장관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패싸움에서 새를 유리하게 불리기 위해서 손오공 군신술 같은 걸 이용해서 교섭단체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엽기적인 일이 벌어진다든가. 그렇습니다. 정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리 꼬맹이 때 왜 축구 팀이 잘 안 짜여지면은요, 그 왜 4살짜리 코 흘리게 동생도 이렇게 끌어다갖고 머리숱 채워놓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교섭단체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암수, 꽁수, 그다음에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 공작과 네. 공학의 그 온갖 파노라마를 보게 될 것이다. 이미 국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칙과 꼼수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이게 한번 꼼수로 쓰기로 물꼬가 튀어버리면 예. 상상력에도 이제 그 빗장이 풀려버리는데 맞습니다. 원내교섭단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있던 예. 당도 쪼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방금 문득 들었어요. 한번 그게 머리에 이 자물쇠가 풀려버리면서 예. 온갖 엽기적인 행동이 난무할 수도 있겠다는. 그 지미 핸드릭스라는 천재 기타리스트가 그랬답니다. 처음 네. 한번 무대에서 이렇게 한번 이게 터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완전히 희대의 그 천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위성정당을 위성정당- 지미 핸드릭스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예.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뭐, 네. 뭐 천재성이라는 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미 핸드릭스는 기타에 불이라도 질렀는데 이분들이 뭐 국회에 불이라도 한번 질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해서 21대 말씀인즉슨 21대 국회라는 게 이렇게 엽기적인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진행 과정 자체가 엽기일 수밖에 없고 그 엽기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쟁점은 항상 무슨 그 양당 간의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관계된 그런 정쟁에 해당하는 일만 네. 놓고 이합집산과 야합과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네, 특히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될 건데 어떤 민생이라든지 여기에 직결된 이슈보다는 예. 사실은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라든지 또 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데이터 3법이라든지 이 경제 문제, 사회경제 정책은 예. 거의 동의됐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은 그냥 짝짝꿍해서 처리를 해왔고 아주 패스트 트랙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양쪽을 갈라냈던 이슈는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였어요. 예. 검찰개혁은 사실 검찰개혁이 뭐가 검찰개혁이냐 이것도 논쟁거리겠지만 어쨌든 좀 민생경제에 비해서는 국민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런 이슈만 주로 다루게 되면 국민들은 또 정치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국민들이 정치를 그렇게 혐오하게 되거나 무관심해지면 또 정치인들은 자기들을 하는 관성 그대로 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고개를 돌리게 되고 지금 이 악순환이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 위기가 지금 줄줄이 지금 서 있는데 굵직하게 한 세 가지만 들더라도 정말 큽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현 정권과 그전 정권과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의혹 사건들의 규모가 보통 막 1조, 2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누가 연루됐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정치 문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이게 어떤 그 단순한 저희가 볼 때는 절대로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의 어떤 성불평등이라든가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놓고서 더 이상 이 사회가 이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폭발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각국에서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네. 이게 긴급할 때에 땜빵식으로 나오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선제적인. 되고 그렇죠. 정부가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네.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찬반을 떠나서 기본소득을 앞으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네. 이것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또 도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나 재정을 뭐 이렇게 건전하게 운용하는 게 짱이다라고 했던 그 계율들이 다 깨져나가고 깨졌죠 있고 지금. 예, 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재정 건전성에 입각한 대표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국가인데도 이번에 또 다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미국의 보수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도 돈을 다 풀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코로나 보통 저는 재난 상황이 어떤 정치적인 변혁을 가져다 줄 거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게 있긴 해요.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옹 선생님께서도 한겨레 20일 칼럼에 그런 걸 쓰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오히려 보수화되기 쉽다. 아,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즉각적인 질문이 부닥친 거기 그럼요. 때문에 예. 저는 코로나 이후에 뭐 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바뀔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국회가 예. 예전 국회보다 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국회라면 예. 과연 무엇이 새로운 해법으로 도출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의문스럽죠. 아주 단순해요. 지금 정부에서 뭐 100조를 풀겠다고 그랬는데 네. 이걸 기업한테 줄 거냐,
상공인들한테 줄 거냐, 아니면 모두에게 나눠줄 거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거냐, 붙어줄 거냐, 그리고 기업한테 준다면은 6개월간 해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 거냐 말 거냐라는 아주 절박한 문제들인데 네. 이걸 국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예. 합의로 그걸 처리해주지 않으면 사실 예. 지금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재난수당 같은 거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 그걸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은 유능한데 문재인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일단 지우고 보자면 예. 대통령도 함부로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예. 만약에 그거를 집행했을 때에 반대층에서 결집하면 어떡하나. 예. 예.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질서는 특히 야당이 되면 여당 하는 거를 일단 반대로 트는 게 습성이 되고 예. 그게 믿져야 본전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이나 정치인 중에서도 재난수당 이런 거에 찬성하면서도 예. 야 일단 재난수당은 풀린단다 야 그럼 우리는 일단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층을 엮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렇죠. 그게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런 계산들 때문에 청와대라든지 여기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국회가 부진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네. 가뜩이나 이런 국회를 네. 표심까지 왜곡해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코로나는 오히려 이제 어떤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뭐 이런 얘기는 다 사치인 거고 예.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부분을 극명하게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될 뿐이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재 세대 표현이지만 용가리 통뼈라는 말이 있어요. 네. 대통령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는 아닙니다. 말씀인 절대 거죠.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강하고 유능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질 용가리 통뼈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가 없죠. 왕이나 황제가 있는 게 네. 아니니까. 그 왕이나 황제의 자리를 쥐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아주 그 문제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토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게 사실은 국회에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 뭐 여야 원내대표끼리 모이는 그 협상을 중심 축으로 해서 거기서 합의가 되면 어지간한 일들은 그것도 변화의 폭이 큰 일조차도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선을 치지 못하고 한도 내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만 국한돼 있으니까 예. 이건 뭐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N번방 사건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위기인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일단 걸려있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 법률의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범죄자가 양산 몇십만 단위, 몇만인지 몇십만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산되는 사태는 큰 사태이기 때문에 극심한 의견 충돌이 벌어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쪽이 옳다고 하더라도 새로 이 문제, 이 성평등의 문제와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지금까지의 사회하고 단절을 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결정적인 기로에 서인 것은 틀림이 없고 네. 이게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등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그 N번방 사건 관련된 법 할 때 20대 국회가 토론한 의사록을 보니까 아주 엉망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걸 이게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어쩌다가 거기에 들러갖고 뭐 몇 번 본 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사실은 물론 저는 고인들이 무시나 그렇게 떠들어봤자 수사당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진행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이런 그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버릴 경우에 여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사는 잘 진행이 되고 만약에 처벌까지 원활하게 전개가 된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한다면 그렇죠. 입법이 또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건 예. 아주 기본일 것이고 예. 요번에 무슨 얘기도 나왔었냐면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 박사인가요? 뭐 그 사람이 잡혔을 네. 적에 이 사람 처벌할 법적 조항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법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비한 건데 얼마 전에도 그 뭐라고 하죠? 그 딥페이크라고 하나요? 예, 그거 뭐 조금 처벌하는 거 이제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잘 못하고 국회 청원을 통해서 접수된 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화면 합성해가지고 그렇죠. 막 네. 아유 예. 근데 지금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혹은 그런 인간이 그것을 활용하는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전혀 거기에 쫓아가고 있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사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예요. 예. 예.
지금 이런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N번방 사건으로 몇십만 명, 몇만 명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는 아주 큰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생존, 물리적 생존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인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그 교섭단체 분리기 패스하고 뭐 이런 네, 손오공 분실술 그런 얘기 그렇죠. 났었죠. 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1대 국회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국회에서 하자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그 국회 예산 이 제도가 네. 없죠. 원래는 다른 예산 제도는 나라에서는 없어요. 대통령이 그냥 해산해 버릴 수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총리가 내각제선 총리가 예,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국회 스스로도 뭐 내각을 불신임할 때에 그럼 불신임 당하는 입장에서 내각 불신임 당한 김에 예.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하자. 선거나 다시 하자. 이게 뭐 일본이나 뭐 여러 영국이나. 영국이라든지 뭐 내각제에서도 조금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뻣뻣해요. 체제 자체가.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딱 정해져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국회 임기도 헌법에 4년으로 딱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죠. 그렇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은 굳이 하려면 이제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요? 이번 국회는 해산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개헌을 국민 투표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고양이들한테 먼저 허락을 또 받아야.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말은 그렇게 옳지는 않다고 보는 게 예. 항상 현 국회가 최악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뭐 같다라는 구관이 명관이고 네. 현재 국회는 최악이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감정 때문에 나온 말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20대 국회는 돌아보면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회예요. 네, 탄핵을 맞습니다. 78%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어유 했는데 진짜 큰일 했네요. 근데 3분의 1을 넘겼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딱 그만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맞게 중대한 일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큰일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찬반은 있지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가동이 돼서 예, 뭐 여러 정당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정 비슷하게 해서 안건이 통과되는 모습도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예.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20대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19대 국회에 들어갔던 사람들보다 착하고 올바르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구도 자체가 사실 19대 국회는 1대1 교착 상태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쪽 당이 과반이었는데 한쪽 당이 또 제1야당은 한 120 몇 석 갖고 있고 이 네. 상황에서 이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테러법 때 필리버스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귀결되면서 19대 국회 흐지부지 막을 내렸던 거거든요. 예, 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그래도 네. 뭐 견제도 좀 더 이루어지고 했던 국회입니다. 그건 네. 이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구도의 문제였던 건데 21대 국회는 과연 20대 국회 최악이라고 불렸는데 또 최악이란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닥 아래 지하. 그렇죠. 그리고 그게 상대적인 최악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하 세계로. 현재부터도 거의 안반수가 나올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차원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안반수 때문에 다 젖게 되면. 근데 지금 현재 선거부터도 선거 제도를 교란시키고 반칙으로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있고, 예.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것이 겁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강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표를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예. 이런 것들로 이제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의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예. 것이고, 근데 이렇게 구성된 국회가 자기들끼리 현재 지금 나오는 내용부터가 뭐 어떤 예. 정책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숫자 노름이거든요. 이합집산 게임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합집산을 하고 싸우는 이유는 사회 갈등을 대변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네. 사회 갈등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겠다는 예.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싸움판을 구경거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큰 국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또 엎친 격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사태와 N번방이라든지 여러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이제 극명한 징후들까지 겹친다면 이제 국민과 국회는 완전히 분리되는 수순으로 갈 거고 그렇다면 두 가지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정치 무관심에 온 나라가 쩔어있는 환멸에 쩔어있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이 헌법으로도 법률로도 뭘로도 보장이 안 돼 있지만 이 국회는 인정할 수 없겠다. 이 흐름이 나타나든지 두 가지
극단적인 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역사를 참조를 필요한데 1920년대 독일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마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고 그 마이마르 헌법에 의회가 있었는데 우리 위성정당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너무나 법을 잘 준수해서 절차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국회였는데 사회에서는 실업이 벌어지고 경제공황 불황이 벌어지고 막 중산층이 몰락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절차만 쫓다가 전혀 따로 놀고 이렇게 해서 사회하고 국회가 완전히 따로 노는 사태가 있었어요. 이때 나온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칼 슈미트라고 하는 그 정치학 그 법학자가 쓴 의회 민주주의 위기 그 제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칼 슈미트가 제기했던 중요한 가능성은 뭐냐면은 총통이 추진해야 한다. 이 국민들의 이 위급 상태, 그 사람은 위기 상태라고 봤는데 이 비상사태, 위기 상태에 처한 국민들의 사태가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맹그러진 이 국회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절차적 합리성만 내세우면서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래서 그 공동체 전체가 몰락으로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민중들의 뜻을 받아안는 강력한 그 사람이 그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피러가 나타나서 총통이 나타나가지고 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실현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의회를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못 살겠다라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권위주의 정권이나 전제정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도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지도자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남아 있을 때였는데 만약에 뭐 그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2020년대에도 한국에서 강해진다면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또 다른 히어로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겹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있는가?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또 안 열렸어요. 그럼 또 어떻게 히어로를 모셔올 거냐? 그게 아니라 저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저는 한국 정치의 마지막 히어로는 그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인터넷이 만든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 초창기에 막 만들어졌을 때 그 에너지를 얻었을 뿐이거든요. 맞습니다. 2002년에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뭐 히어로로 뜬다고 해도 그 사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다 캐가지고 다 떼어가지고 야 이런 개소리 했다. 지금 사실은 어느 대통령 후보도 대중들이 막 이렇게 썩 인정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무시하려고 하면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안티층들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개무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지도자가 뭐 새로운 영웅적 존재가 서지도 않을 것이다. 히틀러도 30년대가 가능했지. 그렇죠. 2020년대 무슨 얼어 죽을 히틀러냐. 히틀러 때도 인터넷이 있었으면 야 히틀러가 어떤 개발렸죠 그냥. 옛날에 중학교 4학년 때 히틀러 뭐 찌질하게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를 갖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단일한 지도자 피러에 대한 뭐 갈망을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차반이 정리가 되지 않는 혼돈의 아노미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그거 지금 위로랍시고 하신 거예요? 위로가 아니고요. 경고예요. 히틀러가 아니라 개판이 올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태에서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태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